반갑습니다. 저 이용원 소장입니다. 예, 오늘은 그 수시 그 입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. 예, 총 4회에 걸쳐서 예, 좀 수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시가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9월 달에 원서 접수가 모두 마감이 되고,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 대학별고사를 통한 뭐 면접이라든지 논술, 예, 그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바로 이제 또 11월 18일이면 이제 수능이 다가오죠. 예,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수시를 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, 지금 하는 그 교육은 뭐냐 하면은 그 올해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제 내년도에 그 고2, 고1 예,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예, 좀 수시에 대한 이야기를 예,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, 우선은 이제 그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요. 우리가 봤을 때 그 뭐 어떻게 이제 좀 필요하느냐. 예, 근데 이제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뭐 학생의 어떤 성적이라든지 뭐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, 먼저 제일 필요한 것은 그 컨설턴트가 돼서 이제 만약에 이런 쪽에 관련된 것을 하게 된다라고 치면, 먼저 이게 말을 좀 들어주는 그 대화 상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그 컨설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좀 깊이 있는 지식도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얕지만 또 잔잔한 지식도 많이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그 대화를 하다 보면 뭐 뜻하지 않게 엉뚱한 또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, 예, 그거를 조금 어느 정도는 대처할 수 있는 좀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만약에 컨설팅이 뭐 1시간 정도의 그 시간을 갖고 컨설팅을 한다라고 하면, 뭐 입시 분석 결과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끝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입시 분석에 대한 결과를 그 현장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왜냐하면은 학생들의 이제 그런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분석하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죠.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정리해서 그 막상 이제 맞닥뜨리는 이제 그 학생이나 뭐 부모님한테 전달하는 내용은 뭐 결과는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요.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 시간은 주로 이제 그 뭐 넋두리 시간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. 왜냐하면 그 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, 특히 이제 어머니들 같은 경우가 오셨을 때 어디다가 솔직히 좀 그 본인의 그동안의 어떤 그런 속상했던 사정을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. 그렇다고 뭐 집에서 뭐 남편분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, 그 다음에 뭐 친구나 뭐 아니면 또 가족, 참 상당히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뭔가 조금 해소를 하고 갈 수 있는, 예, 그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학부모님이라든지 학생이랑 절대로 뭐 기싸움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. 간혹 뭐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야, 우선은 그 초반에 뭐 학생이나 학부모님을 꽉 잡아야 된다. 그래가지고 뭐 윽박 지르고 너 그러면 되겠니?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예. 어쨌든 그 이쪽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 조금 그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제 그런 그 컨설턴트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매년 그 입시의 트렌드는 매년 바뀝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잘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학생의 어떤 진학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앞으로 이제 뭐 졸업 후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게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요거는 뭐냐 하면요. 그 대입 정책에 따른 교육과정 뭐 연도별 정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. 지금 보면은 해당 연도가 뭐 20년, 21년, 22년 이렇게 돼 있죠. 지금 현재 우리는 21년 그 고3 학생들이 이제 지금 21년인데, 그 대학 입시는 무조건 1년을 앞서갑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3 학생들도 그 21년도에 이제 고3 생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을 가는 건 내년에 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 입시는 뭐 22학년도, 그러니까 지금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22년이 되지만 뭐 입시는 23학년도라고 이제 명칭을 이제 해서 이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21학년도 그 고3 학생들은 이제 수시는 모두 다 이제 막을 냈고요. 그 다음에 또 아직까지는 뭐 전문대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지금 또 그 수시 2차를 모집을 하고는 있지만,
4년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고3은 이제 수시의 모든 지원은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이제 고2, 고1, 예, 요 학생들이 이제 내년 후년에 이제 수시를 이제 지원하게 되겠죠. 근데 이제 주력 전형은 지금까지는 고3 학생들은 수시에서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주로 그 주력 전형이었지만 그 다음에 또 그 지금 현재 2학년하고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학생부 종합도 종합이지만 그 학점제에 관련된 전형을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정시는 뭐 이재진 소장이 아마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아마 그 정시 확대가 상당히 조금 많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로도 예, 정시는 상당히 좀 많은 학교들이 예,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교육과정은 예, 여전히 이제 2015 예, 그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 학점제 교육과정 연구 시작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수능 개편 동시 연구를 이제 아마 그 2학년 내년부터 이제 바로 실시를 하게 될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 인원은 뭐 이제 그 대략으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예, 이거는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다음을 보시면요.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고2, 고1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수능이라든지 예, 입시를 예, 치르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중3이라든지 중2 같은 경우는 요때 또 약간 좀 그 교육과정의 개편이 좀 일어날 걸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대입 전형 같은 경우는요, 논술과 이제 정시로 이제, 뭐 수시와 정시, 이제 뭐 이렇게 나눴을 때 보면 수도권은 약 수시와 정시가 6대4 정도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전국 그 평균 정도로는 8대2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정시를 늘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정시보다는 학생들이 수시 쪽으로 좀 많이 좀 편중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솔직히 정시를 잘 지원을 안 하는 예, 좀 그런 그 편향적인 좀 성격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정시보다는 수시의 비율이 상당히 조금 더 예, 높아질 걸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또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고2까지는,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은 뭐 지금 고3과 거의 비슷하게 예, 뭐 입시가 진행이 되지만 그 고1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좀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. 예,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되고요. 그 다음에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들이 그 미반영되는 내용들이 좀 상당히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. 예, 요거를 하나 좀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요. 그 지금 현재 그 수능 편제는 정시의 비중이 이제 한 40% 정도로 좀 상당히 조금 많이 좀 증가가 된다는 얘기고요. 근데 이제 40%가 증가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더 이제 인원이 많아진다는 얘기죠. 왜냐하면은 이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정시의 비중이 조금 많이 높아지는 예, 그런 거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올해부터 그 선택형 수능이 도입이 됐죠. 이제 뭐 국어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뭐 문학과 비문학을 기본으로 하고 뭐 화작이라든지 아니면 언매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수학 같은 경우도 뭐 수원 수투는 기본인데 뭐 미적이나 기하 아니면 확률과 통계 예, 요거를 이제 좀 선택을 하게 돼 있죠. 예, 그래서 이제 조금 문과하고 이과하고의 좀 유빌리가 좀 바뀔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뭐 문이과라는 것들이 이제 거의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또 수능이 좀 선택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좀 이과 학생들보다는 문과 학생들이 약간 조금 불리한 예, 그런 면들이 좀 생기기는 합니다. 그리고 또 그 2023년,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2부터 서울대에서 정시가 그 교과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 약간 조금 좀 변화점이 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수능 출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학에서 뭐 문이과 이제 계열이 구분이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도 공통 75에 선택 25 구조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수학 선택 중에서 기하가 다시 이제 포함이 됐죠. 원래는 이제 기하 과목은 그 우리가 일반 과목이 아니라 진로 과목이긴 한데 원래 진로 과목에서는 이제 그 수능에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근데 기하 같은 경우들이 포함이 됐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 과학 같은 경우에서도 뭐 물리학 1, 2라든지
아니면은 뭐 지구과학, 화학, 뭐 생명과학 2 같은 경우도 진로 과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, 수능에서 또 반영이 됩니다. 예, 그리고 그 탐구에서도 문이과 계열이 구분이 폐지가 되죠. 예, 근데 이제 뭐 문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 사탐 과목을 9개 과목,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물리학 1, 2를 포함해 가지고 총 8개 과목, 그래서 17개 과목의 그 선택을 2 과목을 해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, 뭐 사탐을 2개를 선택해도 되고 과탐을 2개를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사탐 하나, 과탐 하나, 예,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해도 됩니다. 근데 주의할 거는 뭐 문이과 뭐 계열이 구분 없이 폐지가 됐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뭐 또 뭐 그냥 이과 학생들이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다가는 또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주의를 조금 요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변화가 생긴 거는 그 제2외국어나 한문, 요게 이제 그 작년까지만 해도 상대평가였는데, 예, 올해부터는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게 됩니다. 그러니까 절대평가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1등급이 45점 이상을 받아야지만이 1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아랍어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뭐 한 30점대만 돼도 1등급이고 뭐 20점 중반대만 돼도 2등급이었죠.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.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뭐 30점 맞았다. 그러면 결국은 그 절대평가상에서는 1등급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제2외국어도 많이 이제 조금 변화가 됐을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보면은 제2외국어도 뭐 중국어, 일어, 그 다음에 한문, 예, 이런 순으로 아마 조금 순위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저 서울대 같은 경우가, 뭐 이거는 이제 정시 얘기인데, 서울대 같은 경우가 가군에서 그 학생을 선발했다가 예, 올해부터는 또 나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나군으로 이제 서울대가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 나군에 있던 뭐 연대라든지 고대 같은 경우가 또 가군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됐죠. 예,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군의 서울대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 연세 이동이 이제 좀 발생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. 예, 그리고 그 학종을 개선하는 거를 봤을 때 크게 나누면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3이나 고2 같은 경우는 이제 변화가 그 학생부 전체의 글자 수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창체 활동을 보더라도 뭐 자율 활동 같은 경우는 500자, 그 다음에 또 뭐 동아리 활동도 500자, 뭐 진로는 700자, 이런 식으로 좀 글자 수가 좀 많이 좀 감소를 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어떤 그런 학생들의 평가 내용을 쓸 때 좀 약간 그 좀 예전처럼 좀 장황하게 쓰기는 조금 힘든, 예,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수상 같은 경우도요, 올해부터 이제 그 학기당 1개만 이제 대학에다가 제공이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뭐 1학년 때, 2학년 때, 3학년 때 수상 실적이 학기별로 뭐 4개, 5개가 된다라고 해도 실제로는 예, 우리가 그 수상 경력은 뭐 1학년 1학기 때 뭐 내 그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어떤 뭐 진로에 맞는 그거를 하나 선택하고, 또 2학기 거 하나 선택하고, 또 2학년 때도 1, 2학기, 3학년 때 1학기. 그래서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총 5개까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예, 그리고 뭐 소논문이라든지 방과 수업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에 이제 그 미기재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 활동도 그렇고,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 활동도 뭐 여러 개를 한다라고 해도 예, 학년당 1개만 이제 그 대학에다가 이제 그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봉사 같은 경우도 그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미기재 대신 이제 시간이라든지 뭐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써 있지만 예, 특기사항은 이제 미기재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그 우리가 진로 활동에 보면 그 상단에 그 진로 희망사항에 뭐 나는 뭐 의사가 되겠다, 뭐 변호사가 되겠다, 아니면 뭐 공학자가 되겠다, 이제 그런 그 진로 희망사항이 있는데 예, 그거는 그 대학에 들어가지는 않고요. 그 다음에 그 진로에 대한 특기사항, 예, 내가 어떻게 진로를 이제 준비를 했다, 어떤 책을 통해서 진로를 준비했다, 뭐 이제 이런 부분들만 이제 대학에 이제 그 발송이 됩니다. 그리고 여전히 이제 그 독서 활동 사항은 독서명과 저자, 예,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추천서도 폐지가 되고,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그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
대교육 공통 양식이라고 해서 1번, 2번, 3번. 그래서 이제 1번이 1000자, 2번이 1500자, 3번이 1000자, 한 3500자에다가 4번이 그 대학교 자율문항으로 해서 뭐 1000자에서 1500자, 한 5000에서 5500자까지 그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올해부터는 그 전년도에 1번, 2번이 1번으로 통합이 되고 그다음에 3번이 뭐 2번이 되고 그다음에 3번은 그 4번인 그 대학 자율문항이 이제 3번으로 이제 옮겨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그 1번 같은 경우가 1500자, 그다음에 2번이 800자, 그다음에 3번이 800자에서 뭐 되게 상당히 조금 많이 1번이 이제 1500자죠. 그리고 이제 2번이 그 800자. 그래서 좀 상당히 글자 수가 많이 이제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. 근데 이게 또 자기소개서도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기소개서가 뭐 글자 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학생들이 뭐 부담이 생기고 글자 수가 뭐 줄어든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부담이 줄어드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 보면 글자 수가 너무 또 줄다 보니까 막상 또 본인이 좀 하려고 하는 얘기를 그만큼 이제 그 글자 수만큼 채우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재 그 고2 학생들은 이렇게 지금 현재 고3까지 똑같은 방향으로 이제 밀고 나가는데 그 고1이 됐을 때 변화가 생기는 게 뭐냐면 뭐 그 학생부의 그 글자 수 감소는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수상 학기가 뭐 한 개 학기만 이제 그 대학에다가 이제 지원했는데 그게 완전 또 수상 실적도 미반영이 됩니다.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수상 실적을 많이 했어도 대학으로 들어갈 때는 그 수상 실적이 뭐 반영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는 이제 뭐 아무리 우리가 수상 실적이 많아도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. 그리고 또 그 뭐 영재 발명 활동 그런 것들도 미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도 한계를 넣었던 것들이 이제 또 미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개인 봉사 이제 외부로 나간 거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안 됩니다. 그리고 또 진로 희망도 여전히 미반영이 되고 거기에다가 또 그나마 이제 그 뭐 독서 명가 이제 저자를 썼던 독서 활동 사항도 책을 읽었긴 했지만 결국은 독서도 그 대학으로 들어갈 때는 미반영이 돼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. 그렇다고 뭐 독서가 이제 뭐 반영이 안 되니까 좋구나. 그럴 수밖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. 왜냐하면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독서 활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뭘 보려고 하냐면 그 학생이 이제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외에 그 이상의 어떤 그런 그 자기 어떤 지적 호기심을 넓힐 수 있었던 게 바로 독서였거든요.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거마저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독서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이제 독서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로 활동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 어떤 수행평가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약간 좀 독서 활동들이 좀 많이 좀 접해지는 게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현재 고1 학생부터는 아예 자기소개서도 완전 폐지가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남아있는 건 그 교과와 세트, 그 다음에 창체 동아리, 진로 활동, 자율 활동,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요 정도만 이제 남아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요 스타일이 그 원래 예전부터 그 한양대가 실시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한양대 그 학종 같은 경우는 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는 말 그대로 이제 뭐 면접도 안 보고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단계별도 아니면서 그 다음에 또 그 생활기록부에 남아 있는 그냥 오로지 자기소개서도 안 보고 생활기록부에 있는 그 뭐 수상 경력이라든지 창체 활동 그 다음에 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요 네 개만 보고 학생의 어떤 그런 그 학업 역량이라든지 전공 적합성 그리고 또 인성 요거를 파악을 했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의 이제 그런 스타일로 이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은 그 올해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2학년, 3학년 학생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는 이제 한번 이제 그 육안으로 좀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.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
그 자기소개서가 5,000자에서 5,500자 정도가 이제 세계 문항으로 해서 3,100자로 예, 줄었죠. 근데 또 어떤 대학들은요, 또 그 뭐 1번, 2번, 3번으로 이제 축소가 된 상황에서도 또 3번을 또 안 받는 대학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1번하고 2번만 예, 그렇게 좀 받는 대학들도 이제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수시의 이제 기본 용어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. 그 고른 기회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실시하는 제 전형이다. 그래서 이제 뭐 농어촌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회균등 전형이라든지 고른 기회 특별 전형, 그러니까 뭐 한부모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 아니면 뭐 6.25 참전 용사 뭐 이제 이런 것들,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예,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런 전형들의 유사 용어가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뭐 기회균등 전형이나 고른 기회 특별 전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른 기회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대학별 고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지원자의 어떤 학업 성적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얘기를 하는데 그 대학별 고사를 이제 그 실시하는 것들은 주로 수시에서 뭐 학생부 종합에서 제일 많이 보고요. 그 다음에 뭐 교과 전형에서도 뭐 면접을 보기는 하지만 주로 이제 학생부 전형 학종에서 그리고 이제 좀 면접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논술, 그러니까 결국은 면접이라든지 뭐 논술, 예,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학별 고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복수 지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, 다들 아시겠지만은 수시 지원은 최대 6개까지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복수 지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,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또 6개를 지원한다 그래서 무조건 한 대학에 한 전형에 한 학과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. 만약에 내가 어떤 대학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조금 그 구비 조건이 맞다. 그러면 결국은 한 대학에 만약에 내가 논술도 볼 수도 있고 교과 전형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학생부 종합 전형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특기자 전형도 넣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한 대학에 뭐 4개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무조건 6번 안에만 이제 좀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 복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실질 반영 비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특히 이제 뭐 논술의 예를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면 논술이 이제 70%에다가 교과가 30%다. 그러면 교과가 30%면 결국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논술이 70%면 700점 만점, 그 다음에 교과가 300점 만점. 와, 그러면은 그 300점 만점일 때 그러면 그 상당히 그 교과 성적이 좀 그 어떤 그 논술에 승패를 좌우할 것 같다.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교과의 30%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기본 점수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질적으로 뭐 그 반영 비율은 30%가 아니라 뭐 13%라든지 적게는 뭐 4%, 뭐 3%까지도 이제 실질 반영 비율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논술 같은 경우에서도 뭐 연세대라든지 아니면 뭐 건국대라든지 그다음에 항공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교과 성적을 아예 폐지를 해버리고 논술 100으로 뽑는 대학들도 몇몇 대학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유사도 검색 시스템은 뭐냐면 우리가 그 자기소개서를 이제 쓰게 되면 분명히 이제 또 자기소개서를 또 학생들이 이제 쓸 때 보면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작년도 뭐 재작년도에 혹시 그 자기소개서 이제 그 합격했던 학생들의 뭐 자기소개서를 한번 본다든지 아니면 또 안 되면 또 누구에게 나 도저히 못 쓰겠어. 그러면 이제 좀 뭐 대피를 이제 의뢰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을 때 그 어떤 대기업 자료라든지 아니면 대학에서 갖고 있던 그런 이제 그 매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지원했던 자기소개서랑 이제 그 매칭을 해봤을 때 거기에서 뭔가 이제 좀 반복되는 뭐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빈도나 어떤 행의 배열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가지고 유사도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유사도 검사가 그 어떤 그 퍼센테이지가 많이 나오게 되면 그 대학에서도 이제 그 학생에다가 다시 이제 얘기를 해서 뭐 어떤 그 소견서를 좀 다시 써서 내라 그러든지 해가지고 뭔가 이제 그런 어떤 그
표절이라든지 대피를 그 좀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유사도 검색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2월 인원은 수시에서 아무리 이제 뭐 60%, 70%를 이제 선발을 한다라고 해도 원체 이제 많은 학생들이 뭐 다수로 뭐 3개 이상 붙은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짜 6개 지원했는데 6개를 다 붙은 학생들도 있죠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빠진 자리를 또 나머지 학생들이 이제 채워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채우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그 2월이 생겨서 그 인원이 이제 좀 정시로 넘어가는 것을 이제 2월 인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일괄 합산 전형이라고 있는데 일괄 합산 전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그 뭐 단계별 다단계 전형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1단계에서 서류 평가 100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3배수를 뽑는다든지 뭐 4배수를 뽑는다든지 하고 2단계에서 그 1단계에서 이제 뽑힌 그 학생의 뭐 또 성적을 또 70% 반영을 하고 또 면접이나 이제 그런 걸 30%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이제 단계별인데 일괄 합산 경우는 이제 그런 단계별의 어떤 그런 걸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. 무조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서울대 직윤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균관대 아니면 뭐 서강대 같은 경우 그냥 일괄로 그냥 서류 평가 그러니까 뭐 학생부하고 자소서 요것만 갖고 이제 바로 이제 그냥 합격 불합격을 이제 그 결정을 지는 것이 이제 일괄 합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형 요소는 그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고려되는 이제 요소를 말하는데 뭐 학생부 교과라든지 비교과, 뭐 서류평가, 면접평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형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전형 자료는 이제 그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이제 그 자료를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이제 뭐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 대체 점수. 그러니까 이제 뭐 비교 내신이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뭐 검정고시 합격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특수 목적고 출신의 학생이나 아니면 재수, 삼수 그 이상의 학생들 같은 경우가 그 어떤 학생부 성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수학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논술 성적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를 해서 그거에 맞는 이제 그 내신의 등급을 그 부여해 주는 것이 이제 뭐 비교 내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일상적인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뭐 간판 학과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예, 요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대학에서 뭐 유명한 학과를 이제 좀 칭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강원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전자공학과가 조금 유명하고요. 그다음에 시립대 같은 경우는 뭐 행정이라든지 뭐 도시공학, 그다음에 뭐 경희대 한의대, 그다음에 부산대 기계공학, 뭐 인하대 기계공학, 뭐 이제 이런처럼 그 대학마다 약간 이제 조금 그 유명하고 그다음에 좀 학생들이 좀 선호를 많이 하는 예, 그런 학과들이 이제 간판학과라고 이제 이름을 좀 칭하고요. 그 우주 상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내가 그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말 그대로 크게 한번 질러보고 그다음에 장렬하게 이제 좀 전사를 하는 거죠. 예, 그런데 그렇다고 뭐 무조건 뭐 우주 상향을 한다 그래서 떨어지느냐? 예, 그렇지는 않거든요. 예, 만에 하나 좀 운이 좋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주 상향을 했어도 예, 붙는 경우들이 예, 종종 있습니다. 예, 이거는 뭐 솔직히 그거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학생이 올해 무조건 대학을 갈 운을 타고났다라고 하면은 뭐 우주 상향을 한다고 해도 예, 붙게 되는 이제 그런 뭐 조금 아이러니한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. 그다음에 이제 광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빛의 속도로 버금갈 정도로 그냥 바로 그냥 면접도 못 가고 바로 이제 떨어져 버리는 예, 이런 것을 이제 광탈이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. 그다음에 뭐 전화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특히 이제 뭐 이과 쪽에서 뭐 전기전자공학이라든지 화학공학, 기계공학 요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전화기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취업이라든지 성적대가 높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화기는 빼고 뭐 다른 과를 넣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들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지고국이라고 하는 건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이제 줄임말이죠. 예, 아시겠지만 이제 뭐 강원대라든지 충남대, 충북대 등 이제 이런 대학들을
예,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다음에 서연 가울성, 특히 이제 뭐 의대를 이제 좀 선택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상황에서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. 뭐 서연 가울성을 빼고 혹시 뭐 또 다른 대학은 어떨까요?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. 그 메이저 의대는 서울대, 연대, 가톨릭대, 울산대, 성균관대 의대를 얘기하는구나. 이제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5대 경행이라고 하는 거는 경찰 행정학과. 요즘 또 그 항상 좀 인기가 많죠. 그래서 이제 뭐 계명대라든지 경기대, 동국대 이런 이제 그런 경찰 행정학과 이제 역사가 이제 깊고 실적이 좋은 학교들을 이제 5대 경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그 2023학년도, 2024학년도 수시 모집의 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고3이 아니라 이제 고2, 이제 그 고1 학생들이 이제 봐야 될 이제 내용이라고 이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보면은 그 지금 이제 모든 이제 그 고3들의 이제 입시는 이제 정시만 남겨놓은 상황이지만 이제 그 내년도 이제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이 올해는 이제 11월 18일 날 목요일 날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. 근데 이제 내년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일정이 11월 17일입니다. 그리고 고1은 11월 16일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은 언제 보느냐? 그거는 솔직히 뭐 계산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수능은요, 무조건 11월 달에 그 다음에 셋째 주 목요일이 수능일입니다. 그러니까 내년도 11월 17일이 그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또 1학년도 11월 16일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11월 셋째 주 18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수능을 치릅니다. 근데 간혹 어떤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움직이는 경우들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무조건 딱 그날로 명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수능의 성적표는 이제 그 내년도에 같은 경우 12월 9일, 그러니까 한 약 3주 정도면은 이제 성적표가 나오는 거죠. 예, 이거를 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특히 그 뭐 수시에서 그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내가 이제 시험을 잘 치렀지만 그렇다고 또 이게 막상 본인이 이제 시험을 치렀다 그래서 집에 와서 가채점을 한다고 해서 또 그 점수가 그대로 어떤 뭐 등급이나 성적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확인도 해야 되는 게 실질적인 발표는 이제 한 3주 정도 후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수시의 원서 접수 기간은 거의 비슷합니다. 매년. 그래서 이제 그 내년도 같은 경우는 9월 13일 화요일부터 17일까지. 그러니까 13, 14, 15, 16, 17. 예, 총 5일 중에서 3일 이상을 원서 접수 기간으로 이제 잡고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대학들,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냥 수시 원서 접수 기간도 딱 3일 정도만 이제 원서 접수를 받고 이제 바로 이제 닫아버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그냥 13일부터 17일 마감 그날까지 무조건 다 열어놓고 원서 접수를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는 항상 그 조심해야 될 거는 무조건 17일까지가 이제 원서 접수 마감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17일 날 한꺼번에 다 넣어야지. 예, 그렇게 했다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미리 원서 접수를 마감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꼭 원서 접수 기간,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시해야 될 거는 원서 접수 기간 외에 그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이라는 거 있는데요.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는 오후 5시에 마감하는 대학들도 있고 또 뭐 6시에 마감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도 상당히 조금 잘 그 체크를 해서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. 예, 예전에 같은 경우는 그거를 몰라가지고 뭐 거의 다 평균적으로 6시에 뭐 마감이니까 그냥 뭐 한 5시 한 반쯤에 그냥 최종적으로 경쟁률 다시 한번 보고 넣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또 누르려고 했을 때 5시에 마감된 학교들도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좀 낭패를 이제 겪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원서 접수 기간과 그 다음에 마감 시간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전형 기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9월 18일부터 12월 14일
88일 동안 이제 전형 기간이 있는데,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학종이라든지 교과라든지 논술, 그런 학생들이 뭐 논술 전형을 그 치르기 위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그 전형 기간 내에 그 보면은 이제 뭐 면접이라든지 논술 같은 경우가 또 이렇게 그 겹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, 또 그런 부분들도 그 학교별로 봐가지고 그 겹치지 않게, 예, 꼭 상황을 해서 원서 접수를 해야 되고, 또 전형 기간 내에 이제 그런 어떤 대학별 고사를 치러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합격자 발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12월 15일, 그러니까 이제 수능 성적이 발표가 돼야지만이 그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이 학생이 최저 학력 기준을 뭐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이제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. 예, 그래서 이제 12월 15일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그 12월 15일 날 발표를 하는 건 아니고요. 그런 게 뭐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든지 좀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미리 좀 발표를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꼭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등록 기간은 약 한 4일 정도 이제 그 기간을 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등록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학생들이 뭐 여러 개 대학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3개를 붙어도 1개만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, 1개만 붙어도 1개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등록 기간에 여러 개를 이제 다양하게 붙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결혼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학들이 그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를 이제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게 쭉 하다가 12월 26일 날 이제 마감이 되는 거죠. 예,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제일 잘 간 대학은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가는 대학이 제일 잘 간 대학이라고, 예,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일정들을 보시면, 예, 고2 학생들이라든지 고1 학생들의 일정, 예, 이거를 꼭, 예, 참고를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수험생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런 쪽에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은 꼭 여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내년에 수능은 언제 보는지, 그 며칠 날 보는지, 뭐 고등학교 1학년은 언제 보는지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, 예, 좀 중요하죠. 자, 그리고 이제 그 표준 어떤 그런 대입 그 전형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크게 수시와 이제 정시로 나누는데, 뭐 정시는 이제 저번에 이제 했기 때문에 수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수시라고 하는 거는 그 전형 유형이 크게 학생부 위주로 하는 거냐, 아니면 논술로 하는 거냐, 아니면 이제 실기나 실적 위주로 하는 거냐, 예, 이런 이제 그 전형 유형이 있는데, 또 학생부 위주도 그 두 가지로 나눠보면 그 교과 중심으로 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교과와 비교과를 이제 거기에서는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들을 이제 활용하겠죠. 이런 부분으로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.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전형 요소가 있고요. 예, 논술은 말 그대로 논술을 치르게 됩니다. 그리고 실기라든지 실적 위주는 뭐 어떤 뭐 특기자 전형이라든지 이제 그런 학생들,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기 실적 위주로 하는 이제 수시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죠. 근데 그 우리가 수시 6회,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는 이제 최대 6번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근데 실적으로는 이제 그 6회에 그 포함이 되지 않는 대학들이 있거든요. 그런 대학들이 어떤 대학이냐면 뭐 육사, 해사, 공사 이런 사관학교라든지 국군간호사관학교, 경찰대, 그리고 이제 특수목적대학인 뭐 디지스트, 지스트, 카이스트, 유니스트 뭐 이제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가 이제 수시 6회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6번 외에 뭐 특수목적대에 내가 육사회사나 이제 거기에 지원할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디지스트, 카이스트 뭐 이제 이런 대학에다가도 한 번 더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산업대학이라고 분류된,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이긴 하지만 그냥 뭐 명칭만 이제 구분만 산업대학으로 된 뭐 청운대라든지 호원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6개 외에 별도로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전문대는 이제 뭐 모든,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횟수와 상관없이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. 근데 특히 이제 그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뭐 영어로 이제 뭐 디지스트, 유니스트 이제 돼 있으니까 혹시 그 포스텍, 포항공대도 똑같이 특수목적대가 아니냐라고 하는데, 포항공대는
육회 지원에 포함이 되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뭐 전문대가 됐던 뭐 여기 이제 육회 대학이 됐던 무조건 최초 합격이 되거라든지 아니면 추가 합격이 된다든지 하면은 그 아무리 수능이 잘 나와도 정시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수시를 지원할 때 뭐 그런 면들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. 근데 또 다른 거는 하나는 뭐냐면 어떤 학생은 이제 수시에 6개를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특수 목적대에서 이제 하나를 지원을 했는데 뭐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학생이 수능을 잘 봤어요.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수시 6개를 지원하는 대학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특수 목적 대학만 하나 붙었어요. 근데 수능이 그 자기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점수가 잘 나왔어요. 근데 그 수시 6회 대학은 모두 다 떨어지고 특수 목적 대학이 붙으면 이 대학은 포기를 하고 정시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6회를 이제 지원하는 대학이 하나라도 붙게 되면 그리고 또 뭐 특수 목적대도 하나가 붙게 됐다. 그랬을 때 수능이 엄청나게 잘 나와도 결국은 이 6회 대학에 무조건 하나가 붙었기 때문에 그 학생은 정시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본인이 생각하는 일반 대학이라든지 특수 목적 대학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그 사태가 발생이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는 왜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느냐.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뭐 1,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뭐 조금 자신에 많이 차 있죠. 에이, 뭐, 아직까 뭐 그 정도 못 가겠어? 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또 점점 시간이 지나서 3학년이 되거나 또 1학년이 또 2학년 올라가거나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의욕이 떨어집니다. 그러다 보면은 이제 3학년 됐을 때, 제일 많이 이제 생각하는 게, 뭐 절대로 뭐 재수하고 싶지 않다. 오로지 그냥 올해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되겠다. 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의 어떤 성적보다는 약간 조금 낮게 하향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건 이유는 뭐냐면, 절대로 뭐 재수는 하고 싶지 않아요. 라고들 얘기를 해요. 근데 말이 뭐 재수라고 하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성적이 안 돼서 모든 대학을 내가 지원했는데 안 돼서 재수하는 경우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조금 내가 생각보다 하향 지원을 했는데 이게 또 운이 안 좋게 좀 내가 높게 쓴 대학이라든지 나에 맞는 대학은 다 떨어지고 하향한 대학만 합격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럼 이제 그때 어떤 경우가 발생되냐면은 그때 이제 합격했다라고 해서 통보를 받았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통보 받는 그날은 행복할지 몰라도 막상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고민이 생기는 거죠. 야, 과연 내가 이제 여기를 가야 되나? 꼭 이제 여기를 또 등록을 해야 되나?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대학에 어떻게 그냥 합격이 돼서 집에서는 가라 해가지고 갔는데 한 달 반 정도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결국은 또 반수나 재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그냥 그 재수를 안 하겠다는 이유로 하향 지원을 하는 것들도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시에서 제일 좋은 이제 지원 전략은 우리가 이제 3학년 때 올라오면 3월달 초부터 뭐 서울시 교육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6월달 평가원 뭐 이제 그런 시험들을 보게 됩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그런 시험을 봤을 때 그 모의고사를 보고 어느 정도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내가 약간 좀 정시 가이드라인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다라고 하면 그 정도부터 쓰는 게 제일 조금 좋다.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그 어떤 재수를 기피하기 위해서 하향 지원은 나중에 다시 재수를 할 수 있는 좀 길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약간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죠. 그리고 이제 그 2023학년도하고 2022학년도하고 그 수시에 대한 어떤 인원들을 좀 비교를 하게 되면 그 특히 이제 그 수시 같은 경우는 그 올해 같은 경우가 그 수도권이 한 64.7%가 83,000명.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85,000명 정도. 그 다음에 뭐 비수도권 같은 경우가 이제 17만 명에서 18만. 그러니까 결국은
약간 이제 그 수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비수도권 같은 경우가 정시보다는 수시의 인원들이 점점 많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. 왜냐하면 수시에서 학생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솔직히 이제 조금 그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학생들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봤을 때는 그 비수도권의 그 어떤 그런 수시의 그 모집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진다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봤을 때도 이제 그 올해와 이제 내년도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, 학생부 위주의 교과 전형이, 조금 더 늘어납니다. 그러니까 올해부터 같은 경우도 뭐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이제 그런 교과 전형이 늘어났듯이, 예, 내년도에도 이제 이런 그 교과 전형이 조금 더 늘어나고요. 그 다음에, 학종도, 예, 그거에 준해서, 예, 조금 늘어납니다. 다만 이제 조금 논술 같은 경우가, 약간 조금 인원이, 예, 조금 빠지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이런 실적이라든지 뭐 기타 이런 정도도 좀 증감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가 정시의 비중보다는 수시의 비중을 조금 늘리다 보니까, 예, 이런 사태가 이제 좀 발생이 된다. 예,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예,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올해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이제 많이들 실시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고려대 같은 경우도 학교장 추천은 원래 있었지만, 예, 올해 같은 경우도 학교장 추천으로 해가지고, 예, 이렇게 일괄 합산으로 해서 뭐 학생부 교과 80에 서류 20. 그 다음에 대신 이제 이런 그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그 고교 추천의 인원이 제한이 있는 대학들도 있고 없는 대학들도 있거든요. 그러면서 또 거기에 또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대학들도 있어요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3학년 재적 학생 수의, 예, 4%. 예, 그래서 이제 그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4%라고 얘기하면 그 학교가 300명이다. 그러면 3, 40이 12명까지는 이제 고려대에 학교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여기서 4%는 상위 4%가 아니라 인원수에 대한 4%, 네,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이제 신설이 됐는데 고교장 추천해서, 예, 10명을 이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, 예, 이것도 재적수의 4%, 연세대는 이제 추천형, 그러니까 면접형이 아마 추천형으로 이제 바뀌면서, 근데 여기는 이제 또 일괄이 아니라 이렇게 단계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단계로 1단계에서 5배수를 그 교과로 100으로 해서 이제 선발을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뭐 1단계 성적 60%와 면접 40%를 갖고 이제 학생을 이제 최종적으로 선발하는데, 특히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, 예, 수학 능력, 최저 학력 기준이, 예,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이화여대도 고교 추천이, 뭐 여학생 수의 뭐 5%, 예, 그러니까 10명 내외 정도.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도 지역균형이라고 생겨가지고 10명. 뭐 외대 같은 경우도 20명. 뭐 한양대 같은 경우는 뭐 재적수의 11%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균형이라든지 추천 전형들이 많이 선발이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씩 보게 되면은,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 추천에 뭐 인원이라든지 뭐 아니면 전체 재적수의 퍼센테이지로 이제 제한을 해서 이제 추천을 받는 대학들도 있지만, 추천은 해주지만 결국은 인원에 제한이 없는 대학들도 좀 꽤 상당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건대 같은 경우 KU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 최저 학력 기준은 있지만 그 인원은, 그러니까 인원이 뭐 아까 뭐 4%든지 뭐 10명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제한 없이 그냥 학교에서 추천만 해서 서류만 올려주면, 예, 무조건 이제 좀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. 근데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종합이었다가 요게 이제 교과로 이제 좀 넘어오게 됐고요. 그 다음에 경희대도 마찬가지로 고교 연계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 전형이었는데 이제 요게 교과로 바뀌면서 좀 인원수, 예, 6명으로 이제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자격이 고3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뭐 2020년 졸업까지. 그러니까 결국은 요런 그 또 재학생들만 또 선발하는 전형이 있고요. 재학생 외에 뭐 재수생이나 삼수생까지도 뭐
그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고대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그 제한 인원을 이제 4%로 했지만 그 재학 기간 중인 고3 학생들만 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다 풀었습니다. 그러니까 졸업생들도 이제 만약에 그 인원이 포함이 된다. 그리고 또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예,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예, 좀 그런 대학들도 있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년 그 어떤 그런 대학 요강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, 일일이 확인을 하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관심을 갖고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학 요강을 잘 숙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. 왜냐면 이제 아까도 이제 본 것처럼 분명히 내가 작년에는 뭐 KU 이제 지역 균형이 종합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교과로 바뀌면서 뭐 또 추천을 해야 된다더라.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꼭 그 요강을 상세하게 조금 읽어보시고 그 전년도 거랑 또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어떻게 보면은 요강 속에 어떻게 보면은 대학 갈 수 있는 길이 다 있다. 예,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나머지 대학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올해 그 히트를 친 게 이제 또 약대가 많이 생겼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가천대부터 시작해서 뭐 가톨릭대 해가지고 제주대까지 예, 상당히 또 약대가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뭐 모집 인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약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또 살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수시에서 보면 약대 쪽의 그 경쟁률이 상당히 조금 높게 올라간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는 뭐 논술 전형이라든지 이제 그런 전형에서 거의 뭐 그 경쟁률이 한 뭐 500대 1, 600대 1까지 예, 치솟은 학교들도 있으니까 예, 그런 것들도 좀 보시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또 우리가 또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한 3개년간 그 어떤 그런 지원 경쟁률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비교 분석을 하시는 게 좋죠. 그러니까 어떤 학교들은 3년 동안 경쟁률이 꾸준하게 되는 이제 학과들도 있고, 그 다음에 어떤 학과들은 좀 요동을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퐁당퐁당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경쟁률이 높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경쟁률이 낮았다가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는 또 경쟁률이 높아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예, 좀 잘 이제 확인을 하시면 좀 상당히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예,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, 뭐 교육대학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그 수시로 봤을 때 뭐 교과를 뽑는 대학들도 있고,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그 종합전형으로 뽑는 예, 그 교대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또 보면은 그 성비라고 이제 돼 있는데 그 성비라고 하는 거는 남자와 여학생들의 어떤 성비를 뽑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대학들을 이렇게 좀 성비를 보는 것들도 중요하고 어떤 경우는 아예 또 그런 것들이 폐지된 대학들도 좀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참고사항을 좀 눈여겨서 보시면서 좀 컨설팅을 하시는 게 제일 좀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요. 아무래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잔잔한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학생들의 어떤 뭐 진로라든지 앞으로 이제 어떤 그런 그 졸업 후에 어떤 그런 취업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. 그랬을 때 그 4차 산업 관련 학과에 뭐 신설학과들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뭐 연대 같은 경우는 뭐 시스템 반도체 학과라는 게 있고 중앙대는 AI 학과, 서울과학대는 뭐 인공지능 응용, 뭐 서울여대는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뭐 반도체 공학 그러니까 주로 다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뇌과학이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대학들이 이제 4차 산업 관련 신설 학과인데 근데 이제 또 이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은 어쨌든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컴퓨터랑 이제 그런 빅데이터 학과 아니면 인공지능 학과가 인기가 높지만 과연 이제 또 우리 애가 그 한 뭐 4년을 졸업하고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뭐 군대를 갔다 와서 뭐 6년 후 이제 그렇게 졸업했을 때 과연 이런 또 4차 산업혁명이 여전히 또 이루어질 거냐
아니면 또 4차 산업혁명이 뭐 또 이게 꼭 뭐 어떤 반도체라든지 전자 쪽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농업 쪽도 있고 다른 쪽도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쪽으로도 흘러갈 건지, 예,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캐치해서 그때그때 어떤 트렌드도 좀 보시는 게 제일 좀 중요하다.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. 예,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 취업형 그 학과들 이제 그걸 보는데요.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시스템 공학 같은 경우는 뭐 2년 전에 장학금하고 뭐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100% 채용이 된다. 예, 이런 이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의 어떤 그런 그 취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라든지, 고대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공학 같은 경우는 뭐 SK 하이닉스와 이제 협약을 했다. 그리고 또 뭐 연세대 뭐 시스템 반도체 공학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인턴십,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석사 연계에서 뭐 등록금을 지원한다. 그다음에 세종대도 뭐 4년 장학금이라든지, 예, 졸업 후에, 예, 군 소위로 인간,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뭐 국방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이런 거고요. 그다음에 뭐 서경 디자인 같은 경우는, 그 서경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미용 쪽이 이제 좀 유명한 대학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헤어 디자인 학과 같은 경우가 뭐 이제 이런 그 쪽으로 이제 좀 취업이 된다. 그다음에 좀 아주대 같은 경우도 뭐 국방 디지털 융합 학부 같은 경우는 뭐 전액 장학금도 주면서 뭐 공군 소유로 임관이 되고, 그다음에 한국산업기술대학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렇게 그 해주는 것들이 있고요. 그다음에 한양대 에리카의 뭐 스마트 융합 공학부의 IT 뭐 융합 전공이라든지 로봇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 근무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.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학생들에게 좀 알려주면 아무래도 이제 좀 대학에서 뭐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를 선택하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그 올해부터 이제 약간 좀 입시 체제가 좀 변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뭐 국어도 그냥 뭐 공통으로 독서, 여기 이제 비문학이고 문학, 그다음에 화작, 뭐 언매 중에서도 이제 좀 요거 어느 문법이죠. 그냥 요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봤지만은 올해부터는 공통이 이제 비문학과 문학, 그리고 화작이냐 언매냐, 요렇게 이제 둘 중에서 하나를 이제 좀 선택을 하게 돼 있고요. 그다음에 수학도 수원 수투가 기본으로 이제 공통이 되고, 대신 이제 거기서 확률과 통계냐 미적이냐 기하냐, 이렇게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, 주로 이제 그 문과를 이제 좀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좀 많이 볼 것이고, 그 다음에 이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미적이나 기하를 많이 보는데,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좀 두드러진 현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공통문학도 틀리고, 그 다음에 특히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뭐 평균이라든지 편차에 따라서 그 어떤 표준점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되고요.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그 미적이라든지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보다는 약간 좀 불리한, 예, 좀 조건이 되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. 영어는, 예, 여전히 이제 영어 1, 2 과목에서 나오는데, 예, 절대평가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듣기는 여전히 17문항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. 그런데 한국사도, 예, 절대평가로 이제 반영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탐구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뭐 계열 구분이 없다. 그래서 이제 사회 과목 9개 과목하고 과학 과목 8개 과목. 그래서 이제 뭐 똑같은 거를 뭐 2개를 선택하던, 사회 과목 하나, 과학 과목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던 전혀 상관이 없다.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2외국어는 상대평가에서, 예,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절대평가로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응시를 했던 아랍어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이제 조금 지원율이 좀 많이 저조하게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 2학년 이제 3학년 때 되면은 뭐 진로 과목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는데요. 근데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일반 과목 같은 경우는 성취도 A, B, C, D, E 해서 5단계 하고, 그 다음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제 등급제로 나누는데, 진로 과목은 석차 등급은 없이 그냥 A, B, C 3단계로 해서 그 성취도와 성취 비율만 기재를 하게 되죠.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
무슨 뭐 여행질이다 뭐 그런 같은 경우가 뭐 원점수가 몇 점인데 A는 뭐 36%고 뭐 B는 56%고 뭐 C는 뭐 20 몇 프로고 이런 식으로 성취 비율만 기재가 되는데요. 특히 이제 요런 그 교과를 외에 요런 이제 진로 과목을 이제 그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고대 같은 경우라든지 서강대, 성균관대, 근데 이제 뭐 세종대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 교과 성적 외에 그 다음에 이런 진로 과목도 이제 그 반영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, 그 다음에 그 진로 과목에 또 일부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아예 그냥 그런 거 반영 안 하고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그 진로 과목을 선택을 했는데, 다 A가 나오면 좋겠지만, 만약에 A가 안 나오고 뭐 B가 있다든지 C가 있다든지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그 고려대 그 지원하기가 좀 상당히 조금 어려웠죠. 왜냐하면 교과 같은 경우에서는,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도 그 고려 같은 경우는 올해 그 A, B, C로 이제 3단계를 놨지만 요걸 다시 그 환산을 해서 9등급으로 쪼개다 보니까 결국은 A를 맞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많은 점수로 이제 좀 하락이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이제 벌어졌던 예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그 어떤 그 진로 과목에 대한 그 학생들의 어떤 성취도와 성취 비율을 갖고 어느 대학에 또 지원을 할 건지도 좀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죠. 네. 예, 그래서 이제 그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추천형, 아까 이제 했던 것처럼 교과 전형인데요. 여기 같은 경우는 국수, 영사, 한국사, 과 해서 전 교과를 반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반영 비율은 공통, 뭐 일반, 진로에서 3대 5대 2. 그래서 이제 9등급은 성취도 C에 대해서 최대 또 5%까지, 5점까지도 감점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연대 같은 경우는 성취도별 환산 점수를 뭐 A는 20점, B는 15점, C는 뭐 10점. 이렇게 그만큼 이제 좀 그 상당히 이제 점수가 많이 깎이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대 같은 경우도 정교과를 반영하지만 그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비율을 고려해서 다시 그 성취도별 환산 점수를 9단계로 또 나눠서 하기 때문에 고대 같은 경우는 이 학교를 지원할 때 거의 그 진로 과목이 A가 나와야지 뭐 B나 C가 있으면 상당히 점수를 까먹는 그런 좀 사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도 성취 비율을 고려한 성취도별 환산 점수고, 성균관대는 뭐 꼭 이제 A, B, C뿐만 아니라 그 정성 평가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그걸 갖고 이제 어떤 세특이라든지 그런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갖고 이래도 좀 괜찮겠다, 뭐 좀 부족하다,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뭐 그 많은 대학들이 이제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이런 대학들도 좀 눈여겨 보셔서 그 학생들이 어떤 그 진로 과목의 성적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예, 그냥 무조건 뭐 그냥 교과 성적, 뭐 일반적인 교과가 좋다 그래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. 예, 중앙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성취도별 환산 점수고, 그 다음에 경희대는 성취도별 환산 점수인데 인문은 2과목,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4과목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제 또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외대나 서울시립대는 아예 반영을 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꼭 이제 확인을 해서 그 학생이 어떤 그 일반 과목과 공통 과목, 진로 과목 요거를 잘 이제 구분을 해서 그 진로 진학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. 예, 요거는 뭐냐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가 이제 그 뭐 과탐이라든지 뭐 아니면 또 수학이라든지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문과 이과 어떤 그런 개념이 없어지다 보니까 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던 미적을 선택하던 기하를 선택하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. 예,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인문계열에서 이것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그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있고,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미적이라든지 기하 요것만 또 선택을 해야지만이 또 지원하는 대학이 있고,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했던 그 탐구 과목을 뭐 사탐이라든지 과탐, 이제 근데 뭐 이과 학생이 뭐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했다든지 이제 뭐 이런 경우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, 뭐 내가 이제 뭐 이과 학생이 뭐 국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수학에서 뭐 미적을 선택하고 뭐 영어하고 이렇게 했는데
탐구를 사탐을 했다. 그랬을 때는 결국은 이제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만 또 선택하는 이런 대학들은 또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 문과 학생들은 사탐구를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, 그 다음에 또 뭐 이과 학생들은 과학 탐구를 선택하는 게 좀 필요하다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한 게, 어쨌든 이제 그 올해 이제 그 고2는 여전히 이제 지금 현재 고3과 똑같이 약간 좀 자소서의 문항이 좀 축소가 됐다. 근데 이제 고1은 아예 자소서가 폐지가 된다. 이제 그런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정시는 이제 40% 이상 이제 좀 뭐 모집을 한다.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.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전공 적성 같은 경우는 올해부로 이제 완전 폐지가 됐죠. 그러다 보니까는 뭐 가천대라든지 고려대 세종이라든지 이제 그런 몇몇 이제 수원대 이런 또 세 개 대학은 또 이제 그 적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다시 또 이제 논술로 또 갈아타는 경우들도 이제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것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정리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쓱 정리해서 한 거니까 이걸 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고2는 지금 고3과 똑같이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고1이 이제 또 완전 조금 이제 그 생기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대학에다가 이제 제출하는 그 어떤 내용들이 약간 좀 축소가 더 된다.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내년에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수시에 대한 변화가 생겼는데, 지금 이제 올해까지만 해도 지역 균형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괄 합산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일괄 합산이라는 것은 서류하고 그 다음에 면접 요것만 갖고 그 다음에 최저 학력 기준이 이제 뭐 세 개가 333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그걸 갖고 이제 합격 불합격을 이제 했는데, 내년에는 이 지역 균형도 1단계에서 서류로 3배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,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수, 영탐, 3개 합이 7 이내로 뭐 2, 2, 3으로 해서 이제 약간 좀 체제도 좀 변화가 생깁니다.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그 학생들이 좀 생각을 했을 때 요 배수라고 하는 것들도 좀 그 잘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요. 3배수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가 뭐 10명을 뽑으면 30명만 추려가지고 2단계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. 만약에 이제 30명 이제 추렸는데 뭐 1등부터 이제 30등까지 되는 학생들의 이제 점수를 이제 어느 정도 환산해서 보니까 뭐 1등 학생이 뭐 그냥 점수 기준으로 95점인데 30번째 되는 학생이 90점이에요. 근데 또 뒤를 딱 돌아보니까 31번, 32번, 33번 해서 한 40번째까지도 똑같이 그 35번이 90점처럼 40번까지도 90점이다. 그러면 결국은 그 맨 마지막에 있는 학생부터 동점자가 생기면 그 동점자는 다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1단계에서.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3배수가 아니라 뭐 3.5배수가 될 수도 있고 4배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을 데리고 2단계로 내려와서 1단계 성적과 면접을 가지고 이제 합격, 불합격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거기다가 또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니까 또 최저학력 기준으로 인해서 또 불합격되는 학생들도 발생이 될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제 그 논술 같은 경우는요,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019 학년도에는 성신여대하고 한국기술교대가 이제 논술이 이제 신설이 됐고,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전공 적성이 완전 폐지가 됐다 그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공 적성을 그 시험을 치렀던 뭐 가천대학이라든지 고려대 세종, 수원대 같은 경우가 논술로 이제 그 신설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또 그 가천대라든지 수원대 같은 경우는 또 논술은 우리가 또 생각하는 또 그런 논술이랑은 또 약간 좀 다릅니다. 이렇게 약간 약술형 논술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전공 적성에 약간 조금 변형된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공 적성이 객관식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뭐 가천대나 수원대 논술은 뭐 주관식, 약간 조금 서술형 그런 식으로 좀 변화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논술을 보는 대학이 총 36개 대학이고요.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1,069명을, 그 다음에 내년에는
11,016명. 그러니까 뭐 그래도 논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크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. 예, 그리고,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이 그 학생들 봤을 때, 뭐, 연세대라든지 건대라든지 항공대, 예, 이런 대학들은 아예 이제 학생부 구태여 뭐 10% 20% 해봤자 실질 반영 비율, 그리고 또 뭐 원체 이제 극한 차이가 뭐 0.1이라든지 0.1밖에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뭐 1등급에서 뭐 4등급 뭐 암만 이제 그 격차가 벌어져 봤자 기껏해야 뭐 0.3, 0.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아예 논술 100으로 뽑자. 예, 이런 대학들도 있고, 그다음에 홍익대는 뭐 아쉬우니까 뭐 학생부를 한 10% 반영하고, 그다음에 또 뭐 덕성여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대학들은 20%, 뭐 가톨릭대, 경북대 이런 대학들은 30%, 그다음에 뭐 가천대, 경기대 이런 대학들은 40%, 이렇게 좀 반영하는 대학들이 조금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15개 대학, 이제 우리가 그 대학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족보처럼 그런 걸 많이 외우고 계시잖아요. 뭐 서영고, 서성환, 중경외시, 뭐 건동홍수, 국숭세단, 광명상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 예전에 그 조선왕조 계보를 이제 꿰뚫듯이 뭐 대학의 어떤 그런 순위를 그 꿰뚫고 있는데,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한 15개 대학 정도, 아니면 이제 또 지방에 있는 그 전국에 있는 대학 정도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, 우리가 이제 그 15개 좀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많이 이제 실시를 하는 게 정시, 그 다음에 종합, 교과, 논술, 실기순이고요.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대학들은 이제 뭐 지방 거점 대학 것도 포함해 가지고 주로 이제 뭐 교과, 정시, 종합, 논술, 예,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그런 학생을 선발하는 그 기준에 대한 그 인원수의 분포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요거는 이제 그 주요대 그 전형별 이제 그 모집 인원 이제 보면은 건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그 학종하고 논술이 좀 우세고요. 경희대는 교과와 학종을 좀 많이 뽑는 편이고, 예, 고대 같은 경우도 예, 학종이고, 동국대도 교과와 학종, 예, 서강대도 학종, 예, 서울대는 뭐 거의 이제 교과가 없으니까 예, 그 학종으로 다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교과나 학종으로 이제 선발을 많이 하는 편인데, 중앙대 같은 경우는 교과보다는 약간 조금 논술이 조금 더 많은 이제 좀 대학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나머지들은 주로 다 그 학종이 그 선호도가 꽤 높다.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올해 이제 그 수시에서 그 의치한 약학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의학과가 한 1,854명이 수시로 뽑고, 치의, 한의대, 약학에서 한 3,579명 정도가 이제 수시로 의치한 약대가 이제 선발을 많이 합니다. 근데 이제 좀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 좀 비율로 보면은 약학대가 조금 정시로 뽑는 인원이 조금 더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많다. 이제 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 수시 포인트는 뭐냐면, 수시 선발 규모가 이제 감소를 한다. 근데 그 특히 이제 수시 선발 규모가 감소를 한다는 거는 그 수도권이라든지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약간 좀 감소를 하면서 정시의 비중이 조금 늘어나는 것 뿐이고,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정시보다는 수시의 모집이 좀 더 증가를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그 아까 이제 그 표에서 봤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의 그 모집 규모, 그러니까 뭐 학생부 교과라든지 아니면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뭐 지역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증가를 할 거고,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그에 비해서 조금 이제 좀 감소를 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은 유지가 되죠. 예,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요거를 하게 되면은 뭐 신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원대라든지 가천대, 고려대, 세종 요거를 제외하면은 실질적으로 감소가 되지만, 예, 그 대학들이 또 다시 이제 논술 쪽으로 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확대가 됐다.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역 균형 선발이라든지 이제 교과 선발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
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조금 늘어났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수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수능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좀 뭐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죠.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수시로만 갔을 때는 솔직히 상당히 이제 좀 좋은 대학을 가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됐다.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수능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자기소개서의 양식이 변화가 됐는데 지금 현재 고3부터 고2까지는 글자 수의 축소지만 지금 현재 고1은 이제 아예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된다. 예,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수시 모집의 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이제 그 올해 이제 주요 모집 대학의 이제 입시 변경을 간단하게 좀 한번 좀 보면 어떤 거냐면요. 그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역 균형 선발로 뭐 680명을 뽑고 일반으로 이제 1590명을 뽑는다. 근데 이제 특이할 사항은 그 지역 균형 선발에서 최저 등급이 완화가 됐다. 그래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3개 이상이 2등급이 돼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3개 이상이 3등급. 예,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가 됐고요. 그 다음에 또 서울대 같은 경우는요, 그 수시 모집에만 이제 그 실시하는 모집 단위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정시는 안 뽑고 수시에서만 이제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예, 이런 부분들도 예, 좀 확인을 해서 그 학생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지역 균형은 최저가 있지만 일반은 최저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역 균형을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이과 쪽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꼭 그 각각 다른 원투 과목의 그 수능을 응시를 해야 되지만 뭐 그렇지 않은 일반 전형은 뭐 원투를 선택을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을 하지가 않으니까요. 예,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보시면,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또 바뀌는 게 지역 균형은 올해까지만 해도 그냥 서류 70에 면접 30 그리고 저 최저학력 기준 해가지고 이렇게 일괄로 뽑았는데 내년부터는 요게 이제 또 단계별로 이제 좀 넘어간다.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도 추천형이 이제 신설이 됐죠. 그러니까 이제 그 면접형이 이제 추천형으로 이제 신설이 됐고, 그 다음에 그 재학생 인원의 5% 이내로 이제 선발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이제 그 대학 특히 이제 그 전형별로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 전형과 없는 전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확인을 해서 예, 좀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도 그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이 이제 860명인데, 요거는 이제 그 작년까지만 해도 그 재학생 위주로만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예, 졸업생까지도 다 풀어서 4%로 이제 추천이 이제 가능하다. 예, 그리고 지난해에서 면접 평가가 이제 폐지가 됐다.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 바뀐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는 그 자기소개서가 학종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무조건 다 자기소개서를 이제 받았잖아요.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원래는 이제 그 2024학년도 그러니까 고1부터 자기소개서가 완전 폐지가 된다라고 했지만 고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아예 자기소개서를 폐지를 했어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서강대 같은 경우도 아예 자기소개서를 폐지를 했다든지, 그래서 이제 미리 먼저 아예 자기소개서를 또 폐지한 대학들이 상당수에 있기 때문에 예, 이런 부분들도 예,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. 예,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도 예,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예, 폐지를 했고,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교과장 고교장 추천을 예, 신설을 해서 그 고등학교별 추천위원을 10명 이내로 이제 해서 추천을 받는 예, 그렇게 이제 좀 전형들이 좀 바뀌었습니다.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제 학교장 추천이 이제 좀 새롭게 생기면서 그 전형별로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전형이 있고 아니면은 그 최저학력을 반영하지 않는 전형 예,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,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서 그 학생들의 그 모의고사 성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조금 확인을 해서 좀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들도 보면은 이제 그 과가 뭐 학과에서 학부로 이제 통합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학부에서 또 학과로 또 쪼개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예,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조금 잘 눈여겨서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
왜냐면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입시를 하다 보면은 많은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올해 혹시 그 펑크 날 수 있는 학과가 뭐냐, 혹시 뭐 그런 좀 뭔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학과가 뭐 어떤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다른 것보다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학과가 통합이 됐다, 그러니까 학부로 됐다가 학부로 쪼개졌거나 아니면 학부가 학부로 좀 뭉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틈새 전형이 될 수가 있으니까, 예, 그런 부분들도 작년과 올해 그다음에 또 내년에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도 좀 그 요강을 통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이제 체크를 해두시는 게 제일 또 중요합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그 한양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. 예, 이화여대도 마찬가지로 뭐 미래인재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만 고교 추천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. 다만 이제 그 고교 추천에서는 이제 교과 성적과 면접으로 해서 이제 좀 선발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면 됐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중앙대 같은 경우서도 학생부 종합에서 그 다빈치 인재 모집 인원이 좀 감소가 됐고 또 탐구형 인재 모집 인원이 증가됐다. 근데 이제 또 중앙대 같은 경우는 그 다빈치와 탐구형을 봤을 때 그 다빈치에서의 어떤 그 인재상은 뭐 교과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활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봉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골고루 된 학생을 이제 선발을 하는 거고요. 탐구형은 말 그대로 어느 탐구 영역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하나가 뿌쭉 더 이제 좀 강한 학생, 그런 것들을 이제 뽑는 인원들이 이제 증가를 했다는 거거든요. 그럼 이제 대충 이제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다빈치는 주로 이제 일반고 학생들을 많이 이제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, 탐구는 어떤 뭐 자사라든지 아니면 뭐 과고라든지 이제 뭐 이런 학생들, 이제 특목고 학생들을 이제 뽑는 이제 그런 그 인재상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죠.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 학생이 어느 이제 그 단위의 그런 고등학교냐에 따라서 다빈치 전형에 지원하느냐, 탐구형 전형에 지원하느냐, 이런 것들도 하나씩 조금 확인을 해서 좀 지원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그 작년에부터 이제 그 고교 연계가 그 학종이었던 것이 이제 그 교과로 이제 좀 바뀌었다라는 것이 좀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좀 뭐 그 학생부 종합에서 네오 르네상스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, 그리고 또 그 자연계에서 특히 이제 논술 같은 경우 이제 뭐 출제 문항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바뀌었다는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뀐 거는 원래 이제 그 뭐 네오 르네상스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다가 올해 이제 또 최저학력 기준이 새롭게 이제 또 생긴 이제 그런 것도 있으니까, 과연 이제 또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이 또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다시 또 생겨날 수도 있고, 이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도 이제 또 학생들의 어떤 그런 지원 성향이라든지 지원 전략이 좀 상당히 좀 달라질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외대 같은 경우는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요. 외대는 이제 그 교과를 이제 반영을 할 때 또 작년에는 오로지 이제 석차 등급만 갖고 이제 그 교과 성적을 냈는데, 또 올해는 또 다시 그 점수 활용이 그 석차 등급이냐 아니면 원점수냐, 요 둘 중에 하나의 그 상위값을 갖고 적용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합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석차 등급이 1등급이다 그러면은 뭐 270점 만점에 270점을 주고, 그다음에 뭐 2등급이다 그러면은 뭐 260점 주고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이제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또 그거와 반대로 또 원점수가 90점 이상이다 과목이, 그러면 또 그 90점도 무조건 270점 만점에 270점을 줍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,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학생이 그 교과 성적이 뭐 국어가 1등급인데 원점수가 85점이에요. 그러면 이 학생은 그 1등급인 그 석차 등급을 갖고 만점 처리를 하는 거고요. 또 어떤 학생은 뭐 원점수가 95점인데 석차 등급이 3등급이에요. 또 그런 학교들도 있잖아요. 예. 근데 그러면 결국은 이 학생은 석차 등급을 버리고 원점수 95점을 갖고
예, 그 만점을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외대가 그 내신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지만, 예,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뭐 시립대도 예, 크게 이제 뭐 변화되는 거는 예, 없습니다. 그다음에 건국대도 이런 이제 뭐 그 지역 균형이 뭐 종합에서 교과로 바뀌었다. 그다음에 뭐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한다. 이제 이런 정도. 그다음에 동국대도 보면 이제 그 교과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또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데 뭐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한다든지. 그러니까 또 이게 대학들도 그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할 때 뭐 전교과에 전과정을 다 반영하는 경우들도 있고, 아니면은 또 잘 나온 거 뭐 10개 과목, 아니면 뭐 단위수 뭐 20단위, 30단위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확인을 잘해서 그 학생들을 이제 계산을 해야지, 무조건 그냥 뭐 교과 성적이 뭐 몇 등급이야 몇 등급을 갖고 그 학생이 그 대학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. 예, 홍익대 같은 경우도 학교장 추천 전형이 이제 신설이 돼서 하고 학교별로 5명 이내로 이제 선발을 이제 그 지원을 받는다,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도 뭐 지역균형,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좀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그 교과 전형의 어떤 지역균형 선발을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조금 그 신설을 했고요. 그러면서 최저학력 기준도 어느 정도 좀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국민대라든지 숭실대 이런 대학들은 이제 한번 좀 눈으로 좀 한번 좀 봐주시고요. 그 다음에 아주대 같은 경우도 뭐 에이스에서 선발 인원을 뭐 20명 축소를 했다, 이제 뭐 이런 거에서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그 아주대에서 좀 특징이 될 거는 의학과에서 그 특히 이제 학생부정과 에이스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됐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4개 영역이 이제 합의 5에서 합의 6으로 이제 좀 변하다 보니까는 그만큼 이제 좀 최저학력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춘 학생이라 그러면 충분히 또 아주대 의학과에 그 에이스 전형에 또 좀 지원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다음에 뭐 인하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냥 학종의 이름이 약간 좀 변형이 됐다, 이제 좀 약간 좀 변경이 됐다, 이런 부분들도 있고, 그다음에 지역 이제 뭐 신설이 되는 경우들도 이제 있고,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학종 추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교당 7명까지 이제 인하대는 이제 추천을 이제 해줄 수가 있다,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의 이제 거점 대학인 뭐 강원대 이렇게 한번 좀 그 화면으로 해서 보시거나, 아니면 이제 또 아마 분명히 이 자료가 PPT로 해서 그 자료실에 올라갈 테니까 그거를 또 참고해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거는 뭐냐면요, 그냥 뭐 번외로 뭐 특히 이제 그 인문계 쪽에서 뭐 어학 특기자 같은 학생들 있잖아요.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가 뭐 요즘에는 또 특히 이제 이런 특기자가 거의 다 뭐 옛날에 어떤 뭐 어학 성적이나 이제 뭐 그런 걸로 또 많이 반영을 했지만 약간 좀 특기자가 그 학생부 학종으로 약간 이제 좀 같이 이렇게 섞여서 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 혹시나 이제 좀 여전히 이제 조금 어학 특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들 이런 것들을 갖고 좀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특기자도 실적을 뭐 원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주로 이제 이것도 거의 그 특기자보다는 그 종합 전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의 그 열심히 이제 그런 이런 쪽에 관련된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그 소프트웨어 특기자 이쪽에 좀 지원이 가능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뭐 특기자도 있지만 주로 이제 종합 전형으로 상당히 좀 많이 선발을 하고 있다.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특히 이제 뭐 1학년 학생들이 아니면 2학년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선택을 할 때, 아니면 이제 그 과목을 선택할 때 좀 유의사항은 뭐냐면, 특히 이제 뭐 사탐이나 가탐, 아무래도 그 인원이 많이 이제 과목, 응시하는 과목, 특히 이제 뭐 사탐 같은 경우는 뭐 생활과 윤리라든지 사회문화, 그 다음에 뭐 과탐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,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인원이라든지, 그 다음에 또 자신이 또 특별히 또 좋아하는 과목들이 있잖아요.
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내신과 수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과목, 그 다음에 그 공부하는 양이 적으면서 다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,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과목이긴 한데, 근데 이거는 상대적인 이제 그 비교고 개인차는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좀 좋아하는 과목, 잘할 수 있는 과목,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특징을 보면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말장난이 조금 심한 과목입니다. 예, 그런데 제일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죠. 왜냐하면 그 공부량이 그 윤리와 사상으로 둘러 나눴을 때 생활과 윤리는 4분의 1, 윤리와 사상은 4분의 3 분량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분량은 작지만 말장난이 심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도표를 좀 잘 활용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직한 과목입니다. 그러니까 하면 나오고 안 하면 안 나오는 과목, 이런 것들이고, 그다음에 한국지리나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이과 성향이, 문과지만 이과 성향이 있는 학생들이 좋겠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동아시아사,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한국사와 세계사와 이제 함께 하면 이제 조금 그 공부량을 좀 줄일 수가 있다. 그리고 이제 경제 같은 경우도 응시자가 적어가지고, 그러니까 이런 뭐 경제라든지 뭐 세계사라든지 아니면 뭐 윤리와 사상, 이런 경우가 좀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, 원체 이제 그 인원수도 적으면서 그 다음에 또 그 정직한 과목이고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다 보니까 50점 만점이 우리가 이제 1등급은 4%, 2등급은 11%, 3등급은 23%잖아요. 근데 1등급, 그러니까 만점이 11%를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이런 과목들이 블랭크 현상이 일어나거든요. 그러니까 50점 만점이 4%가 아니라 11%가 넘다 보니까 2등급이 사라지고 바로 한 문제 틀리면 3등급으로 이제 떨어지는,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과목들 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. 그 다음에 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많이 선택하는 게 지구과학,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명과학, 화학, 뭐 물리학이죠. 특히 이제 아까 이제 그런 그 과목에 블랭크가 생길 수 있는 과목 중에서 특히 이과 쪽은 물리2, 선발 인원도 적고 50점 만점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과목이다 보니까 물리2를 선택할 때는 항상 조금 조심해서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물리2는 내가 만점을 맞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자신이 없으면 선택했을 때는 약간 조금 위험한 과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뭐 입시 설명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 외에 이런 뭐 대교협이나 커리어넷, 그다음에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, 그다음에 뭐 교육과정 평가원, 이런 데도 한번 조금 둘러보면서 전에 있던 입시라든지 앞으로 이제 생겨날 이제 입시라든지 또 새롭게 변화되는 거,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양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요. 요거를 꼭 참고를 하시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내가 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 대학교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서 요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제일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좀 그 수시에 대해서 첫 시간이었고,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하게 이제 개괄적인 이제 그 설명을 말씀을 드렸고요. 앞으로 이제 2회차, 3회차, 4회차는 이제 하나씩 좀 분류를 해가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 장시간 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.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